저도 사실은 우리 애 키울 때 유치원 설명회부터 제가 다녔거든요. 기억나는 게 요즘은 이제 아빠가 몇 분 계시는데 저 때만 해도 유치원 설명회 100명 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빠는 제가 유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원장님이 막 반갑다고 뛰어내려오셔가지고 청일점 한번 오셨다 하면서 커피도 직접 들어주고 크게 환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우리 어머니도 바쁘신데 학교에서는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이래서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나갈 타이밍을 혹시 못 잡으시는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학부모 영양강화 연수 가면 이제 일단 2시간 정도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두절미하고 저는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텐데요. 우리 아이 엄마께서 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데 4살쯤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래서 촌수는 브로마이드 몇 장 구해와가지고 딱 한 색방 벽에 붙여놓고 아이고 따라하라 하고 이런 게 너무 원시적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너무 높은 데 있고 또 물도 없고 뭐 하여튼 악조건 제가 4살 때요 우리 아이를 와이프한테 직접 뺏었어요. 여보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당신이 담당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우리 애가 원래 28쯤년이 됐어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해외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텐데 가장 첫 번째 기억나는 게요. 막상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큰 소리 치고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큰 소리만 쳤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아빠였거든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제가 이제 양육받은 기억 가운데 괜찮은 게 있으면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폐결핵이죠, 폐결핵. 옛날에는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계속 투약하면 이제 약이 더 이상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대구의료원 옛날에 시립병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요양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이제 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섬유공장도 공자로 이제 보통 일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형이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 됐는데 그날도 엄마는 이제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밤 일하러 12시간 2교대하는 섬유공장에 다녔는데 아버지는 이제 당신 자신의 인생에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희망을 걸었죠. 특히 우리 형이 장남이었으니까. 그날 밤도 단칸센방에서 이제 밥상 펴놓고 형을 이제 하드 트레이닝 시켰어요. 열심히 공부시키고 같이 이제 삼형제와 아버지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깨우더라고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떡 일어나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막 우리가 우니까 삼형제가 막 우니까 주인집 할머니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옮기고 주인집도 옮기고 어머님 회사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장례가 급히 진행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삼형제는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아봤어요. 우리 삼형제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죠. 저는 이제 어떻게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막상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어릴 때 방치됐어요, 방치.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우리 3학년 못 키워가지고 4학년부터는 저는 친척집에 보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오늘 주제대로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한 거죠. 공장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검정고시 독학으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 낳는데 이놈한테는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소중한 아이들 보면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 다 애들 피아노 학원 보내더라고. 또 피아노는 어릴 때 좀 해본 유복한 집에서 자란 엄마들은 우리 딸들 있으면 발레 보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자기가 아쉬웠던 걸 이제 우리 아이들은 겪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저는 공부가 한이었거든요. 내게 한 번만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놈은 이제 공부를 잘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뺏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저는 대구 시내 가장 큰 서점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서적이 가장 컸는데 제일서적 육아콘에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들을 읽었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목에 영재라는 제목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서울대라는 제목 들어간 거, 이런 책들은 놓치지 않고 샅샅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는지 알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벌써 다 알고 있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저는 혼자 고생하면서 막 교과서적 읽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낼 때 보면 여러분들 왜 노란 차 기다리잖아요. 아파트인데 다 내려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 기관에 보낼 때는 막 애들이 안 들으려고 막 울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전문가들 코치한 대로 냉정하게 돌아서라 하죠. 기관에 맡기고 막 애들 떼쓰고 이럴 때는 처음에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막 자기 집으로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밀린 연습곡도 안 받아보기도 하고 막 잠도 자고 막 이러죠. 속으로는 해방이다 하면서 드디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요, 엄마들이 안 올라가더라고. 애들 이제 유치원에 적응하고 이러니까요, 안 올라가고 노란차 떠나가고 나면 막 손 흔들고, 그죠? 좀 이따 다시 만나 간 다음에 엄마들끼리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나니까요, 엄마들끼리 이제 그 서서 차 떠난 자리에 서서 막 수갑대다가 며칠 지나니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6학년 언니 자기 집이 납치해가지고 커피 대접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 묻고 막 이렇게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고 이러죠. 또 좀 있으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아직도 물 안 왔지? 좀 친해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도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그럼 그 언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집 놀러 가서 언니 과일 깎고 뭐 커피 끓이는 동안에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이제 큰애 방 들어가죠. 가가지고 막 스캔하잖아요. 급히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없나 막 찾고 막 학습지는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엄마들끼리 이제 아주 손쉽게 정보를 주고받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노란차를 기다렸다가 제가 아이를 보내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전부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노란차 오면 보내고 급히 이제 가고 이랬는데, 근데 저도 익숙해져서 이제 이 엄마들 풍경을 쭉 구경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저보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아는 모든 육아 정보를 다 전수해 드렸을 텐데, 그죠? 이게 실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책임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우연히 저는 달서구 살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가깝죠. 달서구 사는데 서부정류장 근처에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어딘지 모르는 서점 을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다 망하고 없죠.
요즘은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전문 서점은 정말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그림책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서점이거든요. 이 서점은 우리 와이프가 우연히 퇴근길에 발견해가지고 처음엔 제가 하고 아이하고 다니게 됐는데 가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그림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모아져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점은 이제 계속 다니게 됐는데 언제부터 4살 때부터 언제까지 다녔나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요. 우리 1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서점을 꾸준히 갔어요. 예. 근데 정말 우리 애가요 자기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 좋은 그림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책 보따리에 제가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애가 가슴을 품고 와요. 집에 올 때.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좋아하는 그림책들, 좋은 어린이책들이 따로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기분도 좋고 또 가끔씩은 애가 이제 커가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기 싫어가지고 막 징징거리고 막 레고 만들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이런 때 있죠. 그래 찌랄할 때는 제가 억지로 서부정역 옆에 있는 롯데리아 들고 가가지고 애가 좋아하는 콜라하고 감자칩 사주고 이빨이 녹든지 말든지 시큰 맛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어린이집 좀 데리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읽을 책이 잘 없어진 거죠. 벌써 좋은 어린이집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때 6학년쯤 되니까 신문을 제가 읽더라고요. 텍스트 읽기 아주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무렵에 교보문고가 드디어 대구에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보 좀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갔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책 못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입시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 경험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인증샷이 인증샷.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보통 어린이날 되면 왜 이랜드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근데 어린이 서점에 어린이날 와서 책을 사면 어린이 서점에서 이벤트를 해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 요즘처럼 뭐 디카 뭐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고요. 뭐 스마트폰 있을 때가 아니라 가지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가족 사진 찍어준다니까 급히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연출을 했어요. 평소에 뭐 저한테 저렇게 뭐 친절하게 하는 예쁜 애가 아닌데 애는 지금 쪽팔리다고 머리 쳐박고 있고요. 저도 저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막 날카롭고 이랬죠. 말랐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이제 어린이책을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 인성과 학습을 동시에 그죠? 잡는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이야기인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우리가 특별한 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해요. 많은 분들이 뭐 독후활동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궁금한 걸 많이 하시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아이가 책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부분이 자라요. 이건 이제 유명한 이탈리아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의 견해를 따르면 몬테소리 다 알죠? 제가 마리아 몬테소리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몬테소리 음모를 하면 다 알죠? 마리아 옛날에 유치원 고를 때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몬테소리 전문 유치원이 어디예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우리 유치원 고를 때 제가 직접 해바라기 가서 1층부터 3층까지 다 뒤졌잖아요. 여기 우리 아이 보낼만 한가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교구가 많더라고요. 그게 교구에 짓눌릴까봐 해바라기 못 보내고요. 비판적으로 통합 유치원이죠, 통합 유치원. 근데 좋은 어린이집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죠. 대표적으로 애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점점 자라야 하죠. 생각하는 힘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러면 자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체험학습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젊은 가족들 단위로 캠핑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요즘 막 그게 대유행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잘하시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 이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경험을 또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어린이책 읽기인데,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창의력도 자라요. 좋은 어린이책을 지금 여러분들 만나보면 아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책을 샀는데 집에 가서 책꽂이 꽂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의 크기가 다 달라. 어떤 건 넓적하고 어떤 건 길쭉하고 막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문 닫으면 안 닫히고 막. 근데 전집은 어때요? 크기가 다 똑같죠? 아주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선박하고 보기 좋죠? 저는 이제 남자들 군대 생활하고 이래가지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모를 때 제가 초보 아빠일 때는 크기가 다 다르고 재질이 다 다르고 판형이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정말 짜증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런 좋은 어린이책들 만나니까 애들 생각하는 폭이나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으니까 당연히 어휘력이 증가하겠죠. 어휘력이 증가하면서 함께 독해력도 자라고. 저기 말씀드리는 거 이제 몇 개의 예인데, 공부에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좋은 어린이책 읽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이게 가장 옆에서 막 히타 바로 제 얼굴로 막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교보문고 앞에 이 유명한 돌비스 있죠. 교보문고 창립자 신영호 회장께서 이 교보문고를 만들면서 이 옆에 이 동상이 좀 높구나. 이분 있죠, 이분이 교보 설립자예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또 책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제가 가장 비유하기 좋은 게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키울 때 있잖아요. 그 구멍 뻥뻥 뚫린 콩나물 시루에 콩을 얹어놓고 천을 덮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 위에다 물을 부어요. 근데 시루는 구멍이 뻥뻥 뚫혀 있어서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물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콩나물이 자기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데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죠. 또는 요즘 애들만 하면 나 엄마 이게 너무 슬퍼서 못 읽겠어, 마음이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책들. 이게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애들 말로는 슬퍼서 못 읽겠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만 남으면 되죠. 어떤 책을 만났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억이 남으면 아이들이 자라죠. 콩나물에 물을 부었는데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책을 읽었으니까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 읽고 나면 자꾸 질문하죠, 질문. 책을 잘 읽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책 읽다가 엄마도 설거지 하다가 가서 막 뛰가가지고 네 책 다 읽었나 하고. 그래서 우회된데 하고. 동생하고 싸우러 가거나 말락하거나 하고. 무슨 교훈을 얻었어 하고 막 이렇게 확인하죠. 그러면 애들은 딱 책 읽기가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행했던 태양의 후예를 봤다고 칩시다. 그죠?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 다 알죠? 거기서 10시에 본방하는데 여러분들 막 송중기 얼굴 한번 보려고 그죠? 잔뜩 예민하게 1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송중기를 실컷 누렸어. 11시에 연습도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안방에 숨어있던 아빠가 튀어나와가지고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이거하고 비슷해. 애들이 좋은 그림책을 읽었어요? 감동이나 재미를 느꼈어? 근데 그것다 가가지고 뭘 깨달았어? 개사코. 주인공 이름이 뭐야? 하고 그렇게 우회된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김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좋은 어린이책을 잘 골라주는 거지 확인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전문가도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뚜껑 많이 열리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보면 수학 공부 시키다가 뚜껑 열리고 뭐 기말고사 성적 보고 뚜껑 열리고 막 이러죠. 근데 책 읽어주다가 또 확인하다가 또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뚜껑 자주 열리면 애들이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쫓겨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못 드리고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하고 진짜 사교육 하나도 없이 우리 아이가 컸어요.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쉬운 게 뭔가 하면요. 어린 서점 없어도 돼요. 대구에 있는 어린 서점 거의 다 망하고 지금 만천동에 딱 하나 살아남았는데 왜냐면 인터넷 서점 많이 생겼죠. 뭐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그리고 또 동네마다 교원이나 웅진 언니들이 또 열심히 활약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어린이책 시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근데 다행인 것이 학교 도서관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서 선생님이 배치되기도 하고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구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아파트 도서관, 마을 도서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공공도서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좋은 어린이책을 갖추고 있는 곳에 가셔서 책을 많이 빌려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되죠. 지혜로운 엄마들은 모든 가족들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넷이라면 4명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10번씩 빌리면 40번 빌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시키는 거죠. 죄송한데 이건 우리 아들 6학년 때 그때 교육감님이 처음 바뀌면서 처음으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조그만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학교 대표를 뽑혀가지고 그 대구교대에서 이제 모였어요. 그 당시 대구에 초등학교 190개 있었는데 190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요즘 말하면 국어죠. 독해.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8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애가 그 경진대회를 갔다 오더니 우리 애는 아무 자격도 없어가지고 저는 뭐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때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애들, 똑똑한 애들은 전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수학과학경제교육원. 알아요? 고학년들, 대구에서 가장 뛰어난 애들은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주말마다 사사받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 그룹이 뭔가 하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국회를 통과한 영재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청 단위로 예를 들어서 달성 군교육청 같으면 같은 학년에서 20명을 뽑아요. 겨울방학 때 4학년부터. 그래서 이제 영재교육을 받죠. 달서구나 남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이런 데서는 60명씩 한 학년에 60명씩 뽑아가지고 영재교육을 시켜줘요. 이창일 경기대에 나갔을 때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에서 사사과정에 있던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전부 자기 학교 대표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애한테도 실망하지 말라고. 아빠는 니를 지금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 때 전국 수석하려고 아빠는 너를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 받아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제 위로를 들은 척도 안 하고 발표를 계속 기다렸어요. 진짜 발표가 났는 데 있잖아요. 올해 몇 대인 줄 알아요? 190명 중에 5등 했어. 5등. 1등 1명 금메달, 2등 3명 은메달, 그 다음에 5명에게 동메달을 줬거든요. 이게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우리 집 가보죠.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SKY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외국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 방 쓰려고 우리 애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찍어가지고 이제 강의 자료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한 예의 불과한데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창의력 경진대회 어떤 문제가 나왔잖아요. 수학 같은 건 제가 지금 뭐 설명을 못하겠는데 읽기 문제, 국어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성경에 보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 둘이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 솔로몬이 뭐 아무리 뭐 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짜낸 게 뭐예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이 아기를 반 토막 내가지고 두 동강 내가지고 반씩 나눠 가지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여자 주라고 했죠. 그 여자는 뭐라 했어요? 그래 반토막 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저기 가짜구나 하고 찾아냈죠. 그래서 친엄마를 찾아줬다는 게 요즘 말로 하면 현대판 친자 확인 소송. 이 지문을 긴 지문을 주고 이 6학년 아이들에게 나온 문제가 뭐잖아요. 만약 네가 솔로몬이라면 친엄마를 어떻게 가르쳐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괜찮은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아내면 그걸 생각나는 대로 많이 쓰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경험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기도 보니까 제가 오다 보면 완전히 신도시 그죠? 해마다 저기 여기 오고 있는데 저는 요 길 건너 왕선 초등학교도 봤고요. 또 바로 밑에도 초등학교 하나 있죠? 뭐더라? 외국 초등학교인가? 뭐 그런 학교 있어요 이 근처에. 하여튼 이 동네 참 좋았어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완전히 거대한 신도시 같더라고. 그리고 막 간판에 벌써 보니까 학교 입구에 어학원이 몇 개 있는지 몰라. 좋은 이 사교육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특히 어릴 때 뭘 해야 돼요? 가능하면 사교육을 줄이고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제가 이걸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마들 책 좋아하는 줄 다 알죠?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수능실을 가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가 미리 수능고사장 이야기를 하면요. 고3 때 수능을 치러 가잖아요.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쳐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시험. 첫 시간이 국어시험이에요. 국어시험은 8절지로 약 16페이지 정도 문제가 출제되죠. 여기 있는 40 이하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수능세대잖아요. 16쪽, 8절지로 16쪽. 활자 크기는 뭐 10인가? 그러니까 빡빡하죠. 그 지문을 받아들고 열심히 읽고 나면 그 지문, 긴 지문 밑에 문제가 딱 3문제 달려있어요.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 중에 용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하거든.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기억부터 미음 막 찾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3문제 풀고 나면 다음에 또 태산 같은 지문이 앞으로 툭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80분 동안 계속해요. 이 아이들이 다 어릴 때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엄마들이 다 알고 키웠는데 수능 고사장 가보면요. 80분 동안 주어진 문제를 다 해결하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는 아이는 한 교실에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가치점을 위해서 수험표 뒷면에 그 정답 적어오거든요. 그래야지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이제 가치점을 하거든요. 근데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이렇게 안 돼요. 항상 대부분 보면요. 7, 8문제씩 남아있죠. 만약에 이게 수학시험 같으면 시험지 덮어놓고 자꾸죠. 쳐다봐도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국어시험이라서 그래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덮어놓지도 못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필름을 다시 거꾸로 돌려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딱 1학년으로 내려오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입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부분이 60에서 70%의 시간을 뭐 해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애도 영남고등학교 갔어요. 달서구에서 남자 엄마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대건하고 영남이죠. 그런 거 안 하고 보냈네. 공학과 가지고 여학생들 치일까봐 내신 바퀴 분리할까봐 남자 엄마들은 다 남고 보내려지 않고 우리 애도 영남고등학교 갔는데 1학년 딱 들어가 보니까요. 야자 시간에 다 꺼내는 책들이 수학이 정석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등학교 시간에 대부분은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한 30% 남은 영어 공부, 나머지 10%를 가지고 기타 공부하는 거죠. 바탐, 사탐 이런 거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언제 읽어야 돼요? 그 전에.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놈의 중학생들이 말을 들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끝이에요. 하늘을 찌르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애가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더 이상 안 먹히죠. 저도 우리 중학교 때 한 대 펴려고 했잖아요. 오른팔로 이 새끼야 하면서 네가 지금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아빠 몰래 밤새 게임만 하면서
오른팔로 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애 머리를 향해서 가격을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뭐가 턱 걸리는 거야. 제 오른팔을 애 왼손이 딱 잡아가지고 팔목을 딱 잡아가지고 네가 지금 아빠가 때리는데 막아 하면서 왼팔로 이번에는 풀스윙을 했거든. 이번에 애 오른팔이 턱 잡더라고. 그거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제발 정신 차려 하면서 손 안 놓는다 하면서 막 손 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뭐 이거는 LA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있잖아요.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손을 막 빼지도 못하면서 막 울면서 아빠 정신 차려 하더라고. 중학생이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힘이 생기죠. 힘이. 이 학생들은 빠르면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막 아무리 미친 듯이 해도 대연하게 받아요. 이런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엄마들 중에 그래도 아직 카리스마 있는 엄마들은 책임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범어도 같은 데 가면 실제로 뒷골목 이런 데 가면 국어논술 전문 학원 많아요. 단과학원이라고 그러요. 그런 데 보내는 거라 비싼 돈 주고. 왜?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좀 좋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필름을 돌려서 초등학교 5학년 오면 한우리 독서논술 또는 뭐 이런저런 독서 뭐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그런 학습지다 하고 이러잖아요. 왜? 어린 시절부터 애들이 책 읽기에 대한 습관이 잘 안 잡혀있고 이러니까 크면 클수록 책과 멀어지죠. 그리고 또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어 있어요. 요즘 뭐 얼마나 재밌는 게임들이 많은지 막 저하고 연구소에서 같이 수학 공부하는 꼬마들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 보면 전부 배그 한다고. 배틀그라운드라고 들어봤어요? 정말 게임 재밌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애들 말은 피지컬이 안 따라가. 적을 발견하면 바로 총을 쏴야 되는데 저는 늙었잖아요. 총을 쏠까 말까 하다 총 맞아 죽는다니까. 어떤 무인도에 몇 명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무기를 획득하고 막 무장을 한 다음에 최후의 1인이 살아남을 때까지 하는 게임이거든. 지금요 우리나라 PC방 가면 다 꼬마들이 이거 하고 있어. 초딩들은 스마트폰으로 이거 짝퉁 하고 있죠. 짝퉁.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책 읽기 정말 어렵다니까.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엄마도 불안하니까. 책 읽으려고 하면 또 엄마 눈치 봐가면서 들고 있는 게 전부 만화책이죠. Y들이죠, Y. 그나마 책 좀 좋아하는 고학년들이 들고 있는 게 다 Y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뭐,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들고 있어요. 또 좀 흐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되고 있어요. 그거 대유행하다가 좀 있으니까 마법천장은 대유행하다가 이제 Y가 이제 대세가 됐죠. 그거 다 Y들고 있어요.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는데 만화책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화책은 좀 생각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놨어. 말풍선이나 코믹한 그림이나 액션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생각 안 해도 내용 파악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만화 좋아해요. 그냥 텍스트로 글자로 만든 책을 읽으면 이거 생각해야 되고 음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만화책이 아무 생각 안 해도 낄낄거리고 있다 보면 내용 파악 다 돼요. 그래서 애들 만화책이 돼요. 물론 뭐 권할 만한 좋은 만화책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원래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노리는 것,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창의적인 힘을 기르는 것, 의욕이나 독기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학년 되면 불안해가지고 엄마들 뭐 해요? 눈높이 국어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죠. 또 적극적인 엄마들은 뭐 한자까지 시켜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보고 뭐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까 제가 좀 못되게 말할게요.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요. 학습지 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부분 다 학습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좀 충격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설득력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걸 뭐라고 비유해야 되나? 자,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것은요, 마치 가족들을 위해서 찌개나 국을 끓이고 거기다가 MSG 태우는 것과 비슷하다. 우선 맛을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해치죠. 알아들어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우선 초등학교 3학년 때 예를 들면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죠. 학습지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책을 읽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기 어려워. 그리고 옆집 언니들이 하는 학습지 이런 건 당장 뭐가 보이는 것 같거든. 안 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다 따라다니면서 하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 동네 언니들이 구원하죠. 그래가지고 교육받으러 다니죠. 어디 웅진이나 교원 이런데. 거기 가면 이런 말 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꼭 읽어야 돼요. 하면서 원장도 필수 원장도 쓰고 계산해서. 어머니 또 요즘 인터넷 세대니까 푸르미닷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푸르미닷컴 들어가면 난리더라고. 난리 종교처럼. 그래서 어릴 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전집을 읽어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식이죠. 자, 이런 분위기 하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0세부터 2세까지 세계명작을 읽으려고 하니까 세계명작 전집 사야죠. 3세부터 4세까지 세계문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0세부터 2세까지를 위한 세계 명작을 만들어내는 나라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은 이런 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 명작 전집을, 세계 명작을 압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헨젤과 그레텔 이런 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감동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줄거리 줄여가지고 주인공 이름이나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만 딱 해가 앙상하게 해가지고 유아들을 위한 세계명작 전집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성우 더빙 해가지고 기계음 막 틀어주죠.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집들은 지식 중심의 책이죠. 어릴 때 많이 알면 우리 애들이 똑똑해질 줄 알아요. 근데 지식 중심의 책을 하니까 애들이 책의 재미를 몰라. 책의 맛을 몰라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요 모르는 지식 있으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맞죠? 네이버도 모르면 구글한테 물으면 되고요. 구글도 모르면 유튜브에 물으면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는 텍스트 검색이라고 해서 구글, 그죠? 구글 검색 엔진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우리나라만 못 제패했어. 왜 그러잖아요? 네이버가 방어를 했거든. 네이버는요, 네이버를 통해서 집적된 정보를 절대로 다른 검색 엔진이 검색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네이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살아남아있어. 일본 같은 데는요, 구글 재팬이 벌써 점령했죠. 그렇게 정보를 얻죠. 근데 요즘 이제 세대들이 젊어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백과사전도 다 검색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외우고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제공된 정보를 잘 비판적으로 가려내는 능력, 그리고 그런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지식 중심의 책을 하면 애들이 책의 맛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이런 걸 이렇게 하죠. 동화책, 창작,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기는 하고 이래가지고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볼트 뭐 등등등등 이런 브랜드들 막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엄마들이 애들 옷 살 때 있잖아요. 한꺼번에 100벌 사는 엄마 있었어요. 아무도 없죠. 왜? 애가 금방 자랄 거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영역에서 한꺼번에 책을 수백 번씩 사재는 정도가 이 납득이 안 돼요. 전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죠. 제가 어떤 아는 집을 사진을 찍었어요. 거실을. 어떤 집인지 안 들키려고 제가 지금 나머지는 브라인드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사진 찍었어요. 귀신같이 알더라고. 또 저기서 저까지는 웅진 거고 저거는 뭐고 엄마들 이거 막 아까워가지고 있잖아요. 사진 왔는데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래도 막 잘 때 되면 막
장작근에 와가지고 뭐 자기 전에 읽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뭐 책을 손에 대지도 않는다. 엄마도 어때요? 본전 생각나죠. 그래서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아직도 꽂아놨죠.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책 쳐다보고 본전 생각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 전화 온 아침.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 한 통 왔잖아요. 기분이 좀 우울하죠? 그날 오후에 학교 갔다 온 애들은 애꿎게 책 때문에 또 혼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강의할 때는 빨리 저거 중고나라 갖다 팔라 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전 건져야 되니까. 근데 제 말 듣는 엄마들 아무도 없더라고.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 근데 요즘 와서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엄마들이 제 말을 무시해서 책을 안 파는 게 아니고 이거 인테리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못 팔더라고. 이 거실 인테리어들만 보니까 여기서 뭐 책 빼가 팔아봐야 뻥 뚫혀가지고 허하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팔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우리 연구소를 오픈할 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제가 무료 강의를 10몇 년을 하고 이러니까 저를 돕는다고 자기들이 샀던 좋은 어린이책 있잖아요. 애들 대학 다 가고 이런 엄마들이 어린이집에서 샀던 좋은 어린이책을 저한테 다 기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도서관에서도 소문을 듣고 북부도서관 같은 데서는 우리 연구소에 3,000권을 기증했어요. 어린이책을. 이 소문을 들은 이제 어떤 엄마들이 자기 집에 있는 전집이라도 기증하면 되냐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다 기증받았어요. 기증받아서 책을 정리해서 전집을 다 버렸거든요. 우리 연구소 오는 그 고물상 아저씨는 정말 좋아했지, 기뻐했죠. 근데 이제 저를 아끼는 많은 엄마들 중에 그래도 전집 중에도 괜찮은 거 있다 하면서 막 버리지 말라고 막 떼쓰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웅진 비주얼 백과. 그거 비싸다가네? 한 집에 100만 원 넘다가네.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거 좋은 책인 줄 알고요. 2집이나 우리 연구소에 남겨놨어요. 3년이 흘렀거든요. 웅진 비주얼 백과를 펴보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국 버렸어요. 왜냐면 공간은 좁지. 좋은 어린이 그림책 놔둘 때는 없지. 이러니까. 책은 그렇게 읽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어린이 책을 잘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히면 되죠.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지금 시기 몇 시예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2시까지 해야 되죠. 큰일 났네. 예? 아니, 내보고 11시 반까지 오라 해, 10시 반까지 오라 해놓고. 보통 학부모 연수한테요. 10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생략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동영상 하나 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 아이가 전인적 인간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 건강이죠. 행동 영역의 발달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왜 가족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아토피 피하고 뭐 GMO 조작식품 피하고 MSG 피하고 유기농 먹거리 찾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아니니까. 나머지 둘이 뭔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학습적인 도움이 되는 인지 영역의 발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지 영역, 사고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지 영역이 발달해야 돼요. 책 읽기를 하면 그 인지 영역이 잘 발달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또 하나 영역이 뭔가 하면 정서적 안정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아무리 푸시를 해도 안 돼. 성과가 별로 안 나고 애가 멍하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지만 엄마 마음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잘 가려서 아이들에게 계속 공급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우리의 이야기 또 할 텐데 엄마들이 태양의 우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 엄마들이 대부분 송혜교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송중기하고 막 뽀뽀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막 자기가 뽀뽀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옛날에 제가 진짜로 태양국이 할 때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긴 카톡을 받았어. 수요일, 금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수목 드라마라서 10시부터 본방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본방 사수한다고 9시부터 긴장했대.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서 안방에 짱 박혀서 엄마들 본방 사수할 동안 나오면 안 된대. 아니, 긴 장문에 왔더라니까, 메시지가, 카톡이. 근데 마지막에 더 압권이었어요. 11시에 본방 끝났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가면 안 된대. 왜? 엄마들한테는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대. 이런 드라마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게 동일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해야 재미가 있는 거죠. 맞죠? 책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자기 이야기 같아야 몰입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기들의 삶을 다룬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야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독서치료 영역에서 하는 말인데 책이 아이들을 위로하죠. 이거 뭐 말로 하기보다는 직접 제가 동화책 한 권을 다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이니까 몇 장면 가져왔어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라는 우리나라 중견 작가가 쓴 그림책이에요. 애들이 이 책을 딱 만나면 바로 이거 우리 집 구석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엄마가 사사건건 화를 내거든. 웬일인지 이 엄마가 지금 애한테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이런 꼬마가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쏟고 흘리고 뭐 튀고 하는 거죠. 이게 싫으면 엄마들이 짜장면 안 시켜줘야 되고 짜장면 시켜줬으면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엄마가요, 요 허리춤에 팔 각도 봐, 팔 올라간 각도. 지금 열받고 있죠. 다 튀고 막 이랬어. 그래서 엄마가 얘 보고 목욕탕 가서 빨리 씻으라 했어. 근데 얘가 목욕탕 가가지고 지 혼자 씻으려고 뭐 거품 짜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막 거품이 넘쳐. 이왕 넘친 김에 옛날에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지대로는 목욕탕 청소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목욕탕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에 언니 깽판 돼 있고. 그래서 엄마가 머리 쥐 뜯고 있죠 지금. 자, 이번에는 애가 큰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번에는 좀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거실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스케치북에 뭐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놀려고 했겠죠. 근데 애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고 이러니까 스케치북 잡고 그래서 막 보이는 공간마다 다 막 떡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 드디어 뚜껑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요 이거? 막 개표가 넘어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마들하고 상담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팀을 짜가지고 아이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엄마를 고발할 때 이런 책 하면서 이제 야, 자기 엄마가 하던 행패를 적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 하는 말이 야 이 시발로 막 하면서 막 뭐 놀래는 엄마들은 그런 욕 안 한단 말이지. 아니 엄마들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다니잖아 교회 있게. 집에 CCTV 설치해놓고 보면 가관이라니까. 양심에 손을 놓고 합니다. 열받으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엄마한테 맨날 혼나니까 애기가 점점 작아져요. 이 최숙희 작가만의 정말 놀라운 통찰력인데 우리가 애들 계속 하는 짓거리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잔소리하면 그 애가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걸 이 작가는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애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라졌어. 그제서야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온 동네방 애 찾아다녀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애 키우면서 어떤 날 열받은 날에 애를 대문 밖으로 쫓아내거든. 쫓아내고 한 5분 지나도 애가 뭐 용서해달라고 울거나 뭐 이런 소리가 안 들려.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불안해진다. 그리고 대문 앞에 나가봤잖아? 없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없어요? 애 안 쫓아내봤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애 어디 갔나 싶어요. 진짜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온 동네 찾으러 다닌 적이 있다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화나서 그런 건데 이게 나가라고 하면 진짜 나간다?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겠다고 빌어야지. 그러니까 막 저를 불안하게 하지. 이 엄마가 꼭 그런 경우예요.
막 혼냈는데 애가 너무 작아져서 이제 더 이상 달렸는데 안 보이니까 막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짜장면 배달한 그 짜장면 통에 딸려갔나 싶어가 짜장면 집에도 가보고 막 어디 다 다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 잠들었대. 왜 가끔씩 애들 혼나고 이러면 소파 같은 데 처박혀서 자고 막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거죠.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울면서 막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 누구 못 봤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애가 보고 아까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그림책 보면요. 바로 일단 첫째 동일시가 되고요. 둘째, 아까 뭐라 했어요? 카타르시스라고 했죠. 자기 정화가 일어나요. 이 주인공이 혼날 때 자기도 혼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주인공이 그죠? 위로를 받을 때 자기도 위로를 받는다. 마지막에는 드디어 극적으로 아이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사과하죠. 아까 혼내서 미안해 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내가 미친놈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그전 내가 정신이 멀쩡한 줄 알았다니까. 저는 어렵게 대학 들어가가지고도요, 학생운동하냐고 맨날 데모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대로 맨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생각해서 막 감옥도 가고 이러면서 데모를 했는데,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사이코더라고, 사이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저 때문에 진짜 어릴 때 고생했어요. 맨날 혼내고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전 밤이 되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애 잘 때 되면 애 침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많이 빌었어요. 아까는 아빠가 미쳤나봐. 우리 아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가 조금씩 사람 인간 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많이 빌었어요. 저는 이런 좋은 그림책이 없었으면 제가 그런 마음도 없어서 표현을 못했을 거라. 근데 아이하고 자꾸 책을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마음, 이런 게, 그죠? 저 밑바닥에, 불안할 때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불안감이 덮여서 겨우 길어 올려서 이제 아이한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책을 만나면 아이들이 아까 그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마지막으로 통찰, 인사이트 리스크가 깨닫죠. 조언이 제 그냥 아이들로 하여금, 아, 엄마가 원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조언의 제기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어린 시절에 아이하고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치유받고 위로도 받고요. 아이도 아빠가 책을 읽어주다 우는 걸 보고, 그죠? 눈 멀뚱멀뚱 해가지고 아빠 그랬을 퍽 하고. 이거 우리의 수능성격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교육 하나도 없이 아이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막 사교육에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빌려서 엄마들이 자주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아이들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저도 어릴 때는 뭐 공부 때문에요. 정말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자주 한 말이, 이 새끼야, 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늘 애를 혼내고 자존감 낮아지게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어른이 성숙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왜 속상한 일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아유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어디 학원에 보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어 올려서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이렇게.
시간 적용이니까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엄마들이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린 다음에 그걸 많이 읽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책을 스스로 읽을 줄 아니까 네가 읽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책을 안 읽어주면 우리가 아이한테 우리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늘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잔소리.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아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을 mp3로 녹음해보라니까. 쓸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잔소리, 전부 잔소리. 근데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 감동적인 책들을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업이 사실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참 제가 감사하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28이잖아요. 지금도 돈이 필요하거나 하면요, 엄마한테 카톡을 해요. 제가 외국에서 제가 월급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그 나라에서 신용카드를 못 써. 그리고 뭐 비행기 티켓을 끊거나 할 때 엄마한테 맨날 비행기값 보내란다니까.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요. 근데 위로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카톡해요? 저한테 안 해요. 28살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1시간씩 듣고 있어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듣겠어요? 그렇지 않고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제가 1시간씩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애가 잠잠히 듣고 용기를 얻어요. 우리 애는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카톡 해가지고 아빠 그 말 좀 해봐. 무슨 말? 그 말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아이 사이 약속.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자주 하는 말.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에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옛날엔 제가 알려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너는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넌 뒤진다. 이런 마인드를 키웠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하고 사춘기 때 갈등도 겪고 이러면서 제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초등 버전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좋은 어린이책 그럼 도서관에서 어떻게 빌릴까? 이제 이건데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엄마들 좋은 어린이책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명성을 얻은 출판사들은 자기들 출판사의 명예 때문이라도 계속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내는, 이 뭐라 합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내는 출판사들의 책을 도서관에 가서 그냥 무작위로 뽑으면 돼요. 자, 어린이책을 가장 잘 내는 출판사 브랜드 1위는 비룡소예요. 비룡소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어린이책들. 여기서 내는 책들은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죠. 자, 비룡사 상비 올리는 출판사는 시공주니어. 시공사의 자회사죠. 전두환 장남이 돈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저작권 주고 사와서 비싼 번역가 붙여서 잘 번역해내고 있어요. 자, 고학년들 같으면 창작가 비평사를 주목해야 되죠. 창작가 비평사는 우리나라 이 좋은 어린이책 시장을 지탱해온, 수십 년 동안 지탱해온 그런 출판사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책들이 가장 많은 출판사예요. 사계절이에요, 출판사. 우리 아이들 보면 이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길버트 어린이에서 나온 지원이와 병간의 시리즈.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이 책 무시했어요. 그림도 뭐 우리나라 작가가 그렸고 뭐 시시해가지고. 근데 애들은 정말 좋아해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책을 지은 작가가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길버트 어린이의 편집 책임자예요. 원래 작가가 아니고 길버트 어린이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큰딸 이름이 지원이고 아들 이름이 병관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이 지원이고 병관이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 좋아합니다. 손톱 깨물기, 지하철을 타고서 용돈 주세요, 뭐 집안 치우기, 9번인가 시리즈가 나왔어요. 작년에 고등선생 대구 내려서 강연하는 걸 들으니까 지원이와 병관이가 벌써 다 커가지고, 지원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대. 병관이는 군대 갔다 오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책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나오죠.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런 뉴스의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도서관에서 그 출판사를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건데 많이 팔린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책들은 구입해서 소장해야 되거든요. 저 싸구려 전집도 소장하는 판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그림책들은 사서 소장해야 되죠. 그런 베스트셀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는 너는 특별하단다. 미국의 목사 렉스 부케이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건 저 유튜브 같은 찾아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다 제작되어 있죠.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2위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정도의 책은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가 살펴보고 이 책 꽂혀 있으면 이 언니 좀 안 해 하면서 따라다니는 듯해. 이런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있어요. 읽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위로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책들이고. 자, 고학년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1위는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어떤 엄마는 또 묻더라.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단행본이라고 말했어요. 시리즈물 중에는 당연히 해리포터 시리즈가 8억 5천만 부가 팔려가지고 어린이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죠. 2위가 나니아 연대기, 3위가 부스범스 뭐 이런 시리즈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행본 중에는 샬롯의 거미줄이 1위, 삐삐 시리즈가 2위 이렇죠. 삐삐 롱스타킹이 2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쓴 고학년용 책 가운데 교과서에도 실리고 가장 유명한 책들 이런 거죠. 이런 책들은 적어도 소장하고 있어야 될 책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저학년인 경우에 특히 수상작을 따라가는 거죠. 유명한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책들에게 주는 상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칼데코상이라고 있어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영국에 가면 게이트 그리너웨이상이라고 있어요. 자, 이런 세계적인 그림책들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뭐 괜찮은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이런 애들한테 그림책 읽어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은요 인터넷 서점 가셔서 왼쪽 메뉴에 보면 다 모아져 있어요. 칼데코라고 검색하시면 칼데코 수상작 200권이 우리말로 번역돼가지고 수입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빌려도 되고 칼데코 수상작들 수준으로는 대부분 구입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영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권 있는 상은 이탈리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림책들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PPT는 다음 카페 우리 대구본부교육연구소 오시면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쫓겨서 다 생략하는 내용들도 다른 학교나 도서관 같은 데서 제가 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본부교육연구소 검색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 간 학교에서는 이렇게 책 읽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학교 2번, 3번 부르는 학교에는 이제 수학 공부 이야기 또 사교육비를 몇 천만 원 절약하는 엄마표의 공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애를 여러분들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알아요? 소문은 들어봤어요?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의 제가 원조 멤버예요. 원조 회원. 우리 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사이트가 생겼는데 저는 거기서 영어학원 뭐 해외 연수 이런 거 하나도 안 시키고 그 엄마표 영어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수능습집도 아까 봤죠? 봤나? 우리 애는 지금 외국 회사에서 영어의 신이라는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 불러주시면 어학원이나 영유를 안 보내고도 사교육비를 전지하게 절약하고도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방법 이런 걸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예? 꼭 오라고요? 불러야 오지. 다른 학교들은 많이 불러요. 저를 매해 부르는 학교도 있어요. 내일 저기 월성 푸르지오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법 이야기해요. 월성 푸르지오 도서관에서 저를 3회 연속 초빙해가지고 지난주에 책 읽기, 내일 목요일 내일 영어, 그 다음 주 목요일 수학 이렇게
그리고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배우 부모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한 10년 동안에 모든 동영상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작가 따라 영어 이야기하는 것마다 갑자기 반응이 확 좋아진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제 어린 책에서 좀 알게 되면 작가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작가들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마음으로 그림책을 쓰는구나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아시면 요즘 엄마들이 핫한 작가가 이 백희나죠. 백희나 구름빵 때문에 대박 쳐가지고요 최단시간 내에 100만 부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작년 초에 봄에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나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초대박감이야. 구름빵보다도 더 잘 팔릴 책이죠. 저는 이런 책을 가지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회 공개 강의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책을 정해서 엄마들한테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나눌 것인지 이런 수업을 하죠.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안하네요. 2년 전인가 우리 애가요 로스쿨 입문시험에 놓쳤어요. 아무 관심도 없는 애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법률가가 됐으면 했어요. 제가 법대를 들어갔지만 대모한이라고 사법시험 한 번도 못 쳐보고 때려치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커서 니는 법률가가 되라고 계속 꼬셨어. 근데 우리 애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우리 옛날처럼 권력 이런 데 관심이 없고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찾거든요. 근데 이게 아빠한테 미안한지 졸업하기 직전에 지나가는 길에 여름 8월 달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는 일요일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와가지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 왜 이리 심노 이까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이니까 그래 너무 심각하길래 내가 가짜나 가지고 비웃었죠. 근데 이 새끼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들 애들 혹시 기말고사 치고 와서 쉽다 하거든 한 70점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난이도를 구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함께 애들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렵다 하면서 막 시험 끝나고 책 찾아보고 이런다니까. 근데 뭣도 모르는 애들이 쉽다 하거든. 지가 고르는 게 다 정답 같아. 이런 애들 보통 70점이에요. 70점. 우리 애가 시험이 왜 이리 쉽다 이 지랄.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로스쿨 입문시험.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청년들을 뽑는 시험인데 로스쿨 입문시험 딱 두 과목이죠. 두 과목.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여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 35문제 나오는데 우리 애가 34문제 맞췄어요. 잘했죠. 근데 사실 너무 쉬워가지고 100분위를 보면 상위 5%라는 뜻이에요. 좀 쉬웠다는 뜻이죠.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은 100분위가 상위 1.8%.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는데 이건 좀 어려웠죠. 상위권 변별력이 좀 있어서 1.8% 받았어요. 등수로 하면 로스쿨을 해마다 준비하는 7,500에서 8,000명 가운데 약 100등에서 120등 정도 나죠. 좋은 메이저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이런 좋은 점수 받고도 로스쿨 안 가.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취직하겠어요. 우리 애가 제가 비웃는 걸 듣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인증샷을 보냈어요. 근데 이 성적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애는 20살 이후로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신입생이잖아요. 캠퍼스 생활 즐기느라고 맨날 홍대에 놀러 가고 그랬어요. 홍대 가면 클럽 많거든. 그리고요, 2학년 돼서는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도 보내고 왔죠. 복학했어요. 24살에 복학해가지고 갑자기 또 교환학생을 가더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외국 명문대학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때 25 청년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건요, 이 시험은 특별히 교과서도 없어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법률가가 되는 그런 길을 가는 아이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벼락치기도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볼 게 나잖아요.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평생 가는구나, 이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말고사 국어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이런
이런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근데 중요한 줄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앞으로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빌려서 읽어주고요. 또 주말이나 이럴 때 이용해서 가족들이 공공도서관 나들이를 하는 이런 이제 것을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그 아이들의 공부의 아주 중요한 기초를 형성한다. 이걸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더 설득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데 막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린이 책 읽기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주는 책 2권을 제가 권하고 있어요. 학교 도서관 가던 데서 안 빌려봐요. 한 권은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라는 책이에요. 이거 뭐 초대박 장안의 베스트셀러죠. 지금 15년쯤 나온 지 15년쯤 됐는데 정말 우리를 자극하는 책이에요. 전집 문화에 경도되어 있는 우리 책 읽기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책. 다른 하나는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짧은 문고판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아이들 어떻게 책을 읽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우리 관념을 깨부수는 이런 좋은 책이거든요. 긴 시간 학교 설명회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남아있어 주셔서 아까 자리 언제든지 일나서 가시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남아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 책 읽기에 관한 강의뿐만 아니라 뭐 영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 이런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냥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회원가입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다음이 회원가입을 강제해요.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정회원이라 뭐 댓글 5개씩 달고 뭐 이런 시사반서 같은 이런 짓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도 저는 잠순의 도움, 어린이 서점의 도움, 그죠?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은혜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어린이 서점을 만난 것, 그리고 잠순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된 것, 이걸 통해서 저는 정말 사교육 없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물론 우리 아이보다 더 성적이 높은 애들 있어요.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전국에서 한 200등 정도 했어요. 200등에서 250등 사이 했는데 그 위에 200명은 우리 아이보다 공부 더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운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교육 없이도 얼마든지 불안감과 싸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면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려면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 책을 읽어주는 것,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거칠게 말해서 속상하신 분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라고 하시던 사교육 계속 하시고 혹시 길이 막히거든 하다가 잘 안 되거나 길이 막힐 때가 와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막 수학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저하고 시간만 맞으면 우리 연구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 거 그냥 하시고 아이를 키우다가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든지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였습니다. 오늘 대구부모교육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